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입니다. 한미 FTA 개정 2차 협상이 내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무역 규제 조치 등 분야별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일방적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약 240만 명이 평균 1%포인트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중금리 대출자 41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종목 비중을 높인 새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KRX 300이 다음 달 5일 출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KRX 300 지수의 구성 종목으로 코스피 237종목과 코스닥 68종목 등 총 305개 종목을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수치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매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45포인트, 1.17% 하락한 2,567.74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009포인트 내린 920.96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은 두 분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과 함께 꼼꼼한 투자에 대한 교육 내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시장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같은 영향권에 있는 상황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도로 이어가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을 아래로 끌어당겼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먼저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깥에 지금 저녁에 들어서 오후부터 눈이 상당히 많이 왔고요. 정말 많이 쌓였는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올 때 전철을 타고 와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사실 서울에 와서 눈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도 많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특별한 변수라면은 지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변수는 역시 미국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특별히 강하게 하락하지만 않으면은 종목 장세가 계속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한다면은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만 잘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하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최근에 이 미국 증시 안에서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서는 이런 피로감에 의해서 3대 지수 모두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 대한 연계된 흐름 잘 짚어가시면서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들 실명제가 좀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궁금하신 부분들 오늘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일본 거래소 해킹, 그리고 가상화폐 실명 계좌,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늘도 이슈 점검과 함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 성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런 이슈들 오늘도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내용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954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일제약을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12,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제약주가 올라왔는데요. 오늘의 신일제약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3,3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승은 신일제약입니다. 오늘은 13,350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고요. 최근에 많이들 이런 종목들 매수하신다고 하는데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와 적정주가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네, 신일제약 적정주가 36,400원, 비교가 0.37,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특이한 그런 움직임이고 적정주가가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것도 지금 이제 차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추세를 살펴보면 코스닥 제약주가 작년 가을부터 꾸준히 이제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반면 이 종목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최근 올 1월에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 추세도 다행히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 최저가 11,350원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13,0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정 주가도 확인을 해드렸고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 계속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일단 12,000원 후반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설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망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꾸준히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도 된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낮습니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수익은 20% 이상 상황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계속 가거나 제약업종이 계속 상승하면은 계속 끌고 가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의 절반을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1,500원에 더 하락하면은 추가를 해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가 10%만 지키시고 수익은 20% 이상 이렇게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약업종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흐름이 나오는데 향후에는 저평가된 이런 그 소외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길게 봤을 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매수가는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면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12,800원이면은 지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약간 높죠.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최근에 저점 라인을 보면은 이 정도가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121선 아래에서 매수할 만한 그런 그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기회는 있었는데 사실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길게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고점을 2015년에 기록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좀 저점에서 움직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제약업종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혹시라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종목 자체적으로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최대한 또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매수 단가가 최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이 왔을 때는 절반을 매도를 하고 밑에서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긴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이상 끌고 가보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절반을 일단 매도를 하시고 더 하락하면은 11,500원에 추가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상승하면 역시 20% 이상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 일부를 좀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수익 20% 이상. 하지만 여기서 좀 하락 시에는 본전 절반 매도 후 이 11,500원까지 좀 떨어질 시에는 절반에 대해서 좀 추가 비중을 좀 같이 좀 가져가셔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34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한유팜을 매수가 15,000원에 비중 5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한유팜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대한유팜 14,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역시나 좀 앞서서 신일제약과 좀 같은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단기간으로 보자면요, 추세는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팜 종목은 굉장히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친숙하신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정 주가 12,100원, 비교가 1.24, 코스닥 제약주인 거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고평가는 또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는 작년 10월 달을 저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도 살펴보니까 작년 여름에 저점 기록하고 꾸준히 지금 우상향했고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 제약바이오주는 워낙 고평가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고평가 안에서도 좀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를 보시면요.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대한유팜 1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같은 매수가인 것 같아요. 현재 종가도요.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매수가보다 살짝 내려왔는데요. 내일 상승 출발하면은 수익 10% 이상 매도를 하시고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해서 출발하면은 역시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지금 그 업종 자체만 놓고 보면 제약업종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뉴스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조류독감 관련주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그 광구 관련해서 그런 유전 개발 관련한 그런 뉴스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뉴스에 의한 그 움직임은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가 근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좀 주가를 보면은 제약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엄청나게 폭등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죠. 2014년인데요. 당시에 그 광구 개발한 그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광구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7월에 저점을 기록하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그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좀 아쉽다는 거죠. 사실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121선 아래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로 보셔야 돼요.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씩 비중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특히나 고점에서 이렇게 50%씩 들어갔을 때는 뉴스로 급등할 수 있지만 뉴스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가 높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나오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짧은 수익 실현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 121선 이하까지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데 비중을 작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비중을 작게 들어가서 기다리는 그런 매매는 가능한데 이렇게 고점에서 50%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월에도 뉴스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주들이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비중이나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수익 10% 정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한유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개별주에 맞는 특성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장의 상승 출발 시 본전 또는 본전 매도에 대한 부분 수익 10% 좀 가져가시라라는 말씀이시고 좀 하락 시에는 본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재매수 노려보자. 좀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대응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 6439님 보내신 문제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매커스를 매수가 4,400원의 비중 25% 중기로 봐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매커스 먼저 종가 확인할게요. 오늘은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5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4,400원. 최근에 또 가격대가 좀 작게 움직이는 만큼 여기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추세 좀 확인할게요. 네, 매커스 종목은 적정 주가 지금 9,000원, 비교가 0.50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최근 1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작년 겨울 2017년 11월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테마주로 편성이 되면서 이제 뉴스에 의해서 등락을 좀 거듭을 했고, 현재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로 엮여서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 중기와 단기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커스 일단 4,4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상황인데 좀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응을 반복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15%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하락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한 이후에 지금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121선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급등 나가는 종목이죠. 뉴스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정치인 테마주였고요. 지금은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를 염두에 두고 중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암호화폐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급등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로 최근에는 거래소 폐쇄를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또 언제든지 뉴스가 나오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급등했던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 대응만 반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기의 저점에서 행보를 하는데 매수가가 약간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단기 대응만 하고 다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00원이면 여기에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역시 5일선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좋은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저점 라인에서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점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폭등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손절을 짧게 하더라도 손실은 작고 수익 구간은 큰 구간이 나오고요. 그런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은 작을 수 있지만은 손실이 발생하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그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최근에 급등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대응만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15% 정도 보시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커스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로 묶여 있는 만큼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 대응에 대해서 좀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15% 또는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가격 눌림 시 재매수 의견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상담을 접수해 주셨는데요. 끝자리 391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조광 페인트를 매수가 12,400원에 비중 2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광 페인트 오늘의 주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0.48%가 올라가면서 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이 또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10,000원대를 오늘 또 회복이 됐네요. 네, 조광 페인트 종목은 적정 주가가 24,400원, 비교가 0.43, 적정 주가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를 살펴보면은 작년 겨울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상승 전환. 그래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를 확인을 해보니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붙은 상황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12,400원대라면은 물리신 지가 꽤 되실 것도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를 하시고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이 종목은 손절 10%나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도 높고요. 또 기준 없이 매매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지가 작년 7월이죠. 사실 이때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정확하게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사실 매수를 하셨더라도 짧게 손절 10% 정도 해주시고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매수를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시면은 2012년에 강하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사실 이 종목이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선 테마주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는 딱히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페인트 관련 주지 않습니까? 그 전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주가가 폭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의 다른 종목으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언제 급등할지 상승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하시고요.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또 추세가 한없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손절은 좀 마이너스 10% 가격대 잡아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다시 좀 떨어져서 저점 이탈 시에는 매도 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문자 상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2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장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분에게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고요. 많은 분들 문자 접수해 주셔서 좋은 이벤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연우를 매수가 34,400원에 비중 40%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 연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5% 넘게 밀리면서 32,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점까지 좀 올라왔었던 상황에서 연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원님, 현재 추세 어떻게 되죠?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42,400원, 비교가 0.76,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최근 1년 동안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단기적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안 좋으면서 일단 좀 하락을 했고, 상승 추세, 중기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선 지금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5,000원권까지 고가를 좀 기록한 이후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하락세로 추세가 좀 꺾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4,000원 좀 높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고점 부분에서 좀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 교체를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종목 매도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종목별로 물론 다른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반등은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역시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화장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거나요. 아니면은 상승 후에 고점을 기록하고 이렇게 120선 이탈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했으면 눌림목이 돼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그렇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또 빠지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고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매수가가 높고요. 그리고 비중이 40%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40%씩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역시 그 안 좋은 매매 패턴이고요. 지금 반등이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저점이 22,000원입니다. 그래서 35,000까지 상승했으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지났고요. 최근에도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사드에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뉴스로 또 이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주들은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중기로 이렇게 고점에서 무리하게 매수해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확실하게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관련된 화장품 업종까지 좀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연우는 이 화장품 용기를 좀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에서 매도 후 종목 교체에 대한 권유 좀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97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메디톡스를 매수가 52만 8천 원에 비중 30%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메디톡스 종가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요, 최근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59만 7,300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50만 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이시고 추세를 보면 계속 올라왔거든요, 가파르게. 네, 제약과 바이오 관련 업종답게 역시 적정 주가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 지금 96,100원, 그 비교가 6.22, 6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적정 주가 지금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는 거, 그걸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살펴보면, 계속 이제 작년 여름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에 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미용 쪽으로 좀 이제 매출 확대 좀 이런 쪽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상승, 그리고 21선과 지금 이 굉장히 이제 갭이 지금 큰 그런 이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른 그런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만 봐도 이 기울기가 정말 가파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52만 8천 원, 그래도 50만 원 초반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거의 60만 원 가까운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권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처리할까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그 매수가가 그렇게 아주 낮지는 않은데 결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저점에 있는 제약업종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고평가됐습니다. 사실 메디톡스가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제약업종 자체가 셀트리온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의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이 너무 폭등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수 시기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를 지금 52만 8천 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시기가 최근이죠.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제약업종을 보셨다고 하고 이 종목을 보셨다고 하면은 제약업종이 상승을 시작한 게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에 다시 그 폭등을 시작했어요.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메디톡스를 매수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면은 12월 말에 업종이 같이 움직일 때 매수를 했거나요? 아니면은 1월 초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매수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높죠. 그리고 지금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 성격인데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고평가된 종목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사실 고점에서 약간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약업종 자체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가에 대비해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으나 하지만 매수가 역시나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접근하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신 후에 다시 한번 좀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워낙 메디톡스 자체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38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청담 러닝을 매수가 19,700원에 비중 7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저희 애청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청담 러닝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은 2.10%가 빠지면서 16,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다 작게 보자면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 확인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주가 26,600원, 비교가 0.61, 그리고 적정주가 최근 작년 여름부터 좀 매우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적정 주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굉장히 추세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가장 최근에 또 이제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단기 추세도 지난주부터 좀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현재 좀 소폭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기와 단기도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9,700원 거의 2만 원대 다 되는 그 매수가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 관 손실이 꽤 있으신 상황입니다. 네,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사실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고 기준 없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상승이 나오면은 손절 10%, 마이너스 10%에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십시오. 마이너스 20%하고 저점 이탈하는 가격하고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정리를 후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또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 지금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강하게 갈 때 이 종목은 상당히 시간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70%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 70%를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편승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게 손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종목을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9,7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고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 하셨죠. 그리고 나서 손절가 없이 계속 홀딩 하셨습니다.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기준 없이 매매를 하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하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특목고 폐지라든지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사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교육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그럴 만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런 기업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손절 10%, 하락하면 저점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단 러닝 현재 구간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거기에 비중도 꽤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비중을 좀 손실에 있는 부분에 놓고 계신다면 그런 기회비용도 참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리고 저점 이탈 시 매도 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상황입니다. 오늘은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원풍물산과 이글루 시큐리티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고요. 신규로 좀 추가가 되는데요. 코리아 FT가 올라왔습니다. 각 수익률을 보시면은 오늘 장도 좋죠. 일단 14% 넘게 5%, 6%까지 수익률이 고루고루 갇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을 좀 담아두셨는데 역시나 오늘까지도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이전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종목과 신규 종목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500원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끌고 갈 생각도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수익은 30% 이상 현재는 그렇게 보지만 그 이상 길게 상황을 봐서 끌고 갈 그럴 상황이고요. 바이오 관련한 뉴스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저점을 다지고 움직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불안할 구석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면서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급락해서 본전 근처 온다면 그때는 본전에 정리를 할지 아니면 밑에서 추가할지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반등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본전에 왔을 때는 추가하기보다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수가 다시 간다고 하면은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중기로 끌고 가면서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블록체인 관련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자체가 역시 블록체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도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방향이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다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4,900원에 매수를 했고요. 하락했을 때는 아래에서 또 추가해서 대응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 20% 정도까지는 끌고 가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매수한 지가 편입한 지가 조금 됐는데요.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종목들이 사실 급등하면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편입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 20% 이상 정도는 충분히 끌고 갈 생각이고요. 하락했을 때는 아래에서 또 추가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지금 움직임이 나왔고요. 향후에도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다면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눌림목에 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전에서 추천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모토닉입니다.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수소차 관련 테마주죠. 이 종목은 서울경제TV 실전에서 1호 추천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추천한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할까 고민을 하다가 확실하게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해야겠다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은 당시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워낙 강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테마주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암호화폐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방향 때문에 조금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향후에는 수소차나 또 전기차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또 그런 자금 흐름이 옮겨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9,100원 추천 후에 오늘 20% 이상 수익이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렇게 저점에서 추천을 하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시청자분들도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종목을 매수할 때는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에 편입된 세 가지 종목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SMS로 좀 추천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모토닉에 대해서 좀 리뷰를 다시 해드렸는데 오늘 11% 넘게 큰 탄력을 받으면서 11,100원까지 9,000원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20%의 수익을 좀 가져가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매매 복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에 관련된 모든 이슈와 그리고 시세 점검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어서 시세와 함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가 NEM 해킹으로 5,7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라는 소식까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은 좀 코인 관련돼서 굵직한 이슈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에서 좀 많이 오르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실명제가 오늘이 시작이 됐지만 이 안에서 좀 뜯어볼 것이 있습니다. 좀 중소거래소에 대해서는 계좌를 좀 트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설명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실명제라고 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가상 계좌를 써가지고 이제 입출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실명 인증이 된 그런 계좌를 이제 인증을 받고 연동을 하고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각 거래소들이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기존의 거래소 이용 고객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좀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몇몇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아예 연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래소 공지사항 반드시 좀 참고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밝혀진 건데 일본의 거래소 코인체크라는 곳에서 이제 넴 해킹, 넴이라는 코인이 이제 5,600억 원 정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일단 거래소 측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엔화로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 거래소가 좀 파산 위기도 있다 이런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킹 관련된 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PC도 모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암호화폐의 보안을 좀 높일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전에 신규 계좌를 좀 발급받으시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좀 잠잠한 그런 분위기다라는 그런 분위기 기사와 함께 오늘의 안에서도 중소거래소에 대해서는 계좌에 대해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명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가 이 넴 코인이군요. 해킹으로 5,700원 상당 규모의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도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좀 선물 보니까 이제 11,000달러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11,000달러, 해외 시세 11,000달러를 지금 이제 이탈했다가 복구했다가 이제 하면서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차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0분 봉인데, 이때 지금 26일 지난 금요일 때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행히 그래도 빨리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만기도 잘 넘어갔는데 하지만 지금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게 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세도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 이 점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차트 안에서 거래량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말씀을 드리고 이슈도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일단 매수 쪽으로 다시 좀 확인했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좀 들려오고 있는 소식인 만큼 저점을 확인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슈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알아볼 내용, 공부할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캐시는 앞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하드포크 돼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의 사이즈가 1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점을 좀 극복을 해서 비트코인의 그 블록을 좀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등장을 했고, 중국의 이제 BRBTC라고 하는 거래소 주도로 작년 8월 1일에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1,600만 개 유통이 되고 비트코인처럼 현재 채굴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BCC 또는 BCH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비트코인에서 분화가 돼가지고 인정을 받은 최초의 알트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등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비트코인이 블록 크기가 1메가인 거를 좀 이제 극복을 하고자 8메가까지 사이즈를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비트코인보다는 좀 많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비트메인이라는 그 회사의 CEO인 중국 사람 우지안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지안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좀 결정이 되는 그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지안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86년 중국에서 태어났고 북경대학교 경제학을 졸업을 했고 이제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비트메인사를 설립을 했는데 주로 하는 그 일이 이제 거래를 하는 그 거래도 하고, 그리고 채굴용 기계, 채굴기라고 하는데 이 채굴기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막 280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그 급등에 이제 배후에 이제 우지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메인 이 회사에서 채굴 기계를 새로 내놓으면은 매진이 되면서 관련된 그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이제 널뛰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대시, 그리고 얼마까지 시아코인용 채굴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는 우지안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 사람의 트위터 등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쭉 알트코인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최근 또 이제 신규 계좌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암호화폐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보안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 한 가을 정도였을 거예요.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동의를 했다가 다시 좀 해체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좀 급등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남자와 함께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께서 공지할, 아셔야 할 그런 공지 내용 나가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